그럼 지금부터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주무부처와 이제 선정된 의료기관 관계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주최한 원진직업병관리재단과 농림부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의 홍지민 주무관님의 말씀이 있을 건데요.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주무관님께서 조금 쑥스러워하셔서 네, 인사 말씀으로 가능하고 말씀은 조금 줄이신다고 하십니다.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지민 주무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제 처음 사업 시작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거 원진에서 준비해준 요 설명회 잘 들으시고 이제 좀 여성농업인들 검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원진지급병관리재단의 이윤근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원주시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사말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검진을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관 그리고 전체를 관리하는 저희 관리기관 뭐 같은 배를 탔으니까요. 올해 목표한 검진의 실적들 그리고 또 질적으로도 문제 없이 잘 끝나기를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같이 소원해봅니다. 전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교육을 이미 다 마치셨죠, 그렇죠? 그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중심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을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 혹시 원진 내이온 직업병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원진 내이온 나이가 이제 한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언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집단 직업병 사례죠. 지금 현재까지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1,000명 이상 됐고요. 사망자만은 300명. 이런 사망자 300, 직업병 승인자 1,000명 한 회사에서 이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례인데요. 어쨌든 그 직업병 사건을 계기로 보상금이 나왔고요. 환자들한테 보상금이 나왔고 그리고 정부가 기금을 일부 수령을 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만든 일종의 개인 사실은 재단의 소유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굉장히 공익성이 강한 그런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단에 병원하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있고요. 이제 연구소 안에 농업안전보건팀이 있고 그 팀에서 여성농업의 특수건강 진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무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만날 기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 목적은 항상 뭡니까 다 이 워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런 거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보니까 일반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아픈 사람이 많더라. 그런데 여러 가지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농업인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여성 농업인들이 더 취약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공론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뭔가 이 특별한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매질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죠. 이 산매질 특별법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지원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법적인 근거가 많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건 많이 돼 있지 않다가 2018년도에 여성농업인 육성법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건강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들이 많이 아프더라. 그리고 특히 여성 농업인이 많이 아프더라. 그리고 특히 몇 가지 질병들을 조사해봤더니 한 5가지 정도의 질병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행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질병에 대해서 그러면 건강검진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을까요? 농업인들은 다 스스로 자가영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런 국가가 그 농업인들에 대한 건강관리까지 왜 책임을 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농사지 스스로 농사짓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해라. 뭐가 맞을까요? 애매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료도 많고요. 그분들이 자영업하다 보면 건강에 문제 생길 수 있고 이러는데 이거 국가가 책임져 줍니까? 책임 안 지죠. 그죠? 물론 국가가 일부 정책적으로 개입은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병원에 계시잖아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어디가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재의 보상이 필요한 비용은 누가 지출합니까? 사업주가 지출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일하다가 생긴 여러 가지 건강과 사고에 대한 문제들은 누군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자영업, 1명 내지 2명, 조금 이제 큰 데가 이제 고용 이 근로자가 있으니까 조금 커질 수 있지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이나 일반 회사에서는 사업주가 있으니까 그분이 돈을 내서 하지만 농업인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다 방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한 100년 이상이 됐는데요. 유럽 국가에서는 그걸 사회적 책임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회가 개입해주잖아요. 국가가 개입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그 안전보건의 문제들을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나도 늦은 거예요. 이때나마 국가가 개입해주자.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가 많이 된 겁니다. 다 이거는 아마 설명이 충분히 됐을 겁니다. 검진 비용, 그다음 대상 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된 공식적인 농업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할 때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검진 대상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알고 검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등록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한 케이스가 있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을 다시 환수해야 될 그런 사건이 한번 있어요. 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누구의 책임도 아닌데요. 어쨌든 진행상에 그런 오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하고 잘 한번 대주는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연령 요 기간 안에 주민등록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처리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의아스러운 게 있을 겁니다. 검진을 직접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거고 또 그 전체 전국의 한 18개 의료기관을 총괄하는 관리기관이 있는 거고 이상한 것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관리기관이 필요하고 검진을 시행하는 수행기관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농업의 특검이라고 하는 거가 작년에 처음 시작해봤고 올해 이제 2년차 시험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질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질관리가.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표준화가 필요하고 표준화에 맞는 매뉴얼들이 필요하고 또 매뉴얼에 맞게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질관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이라고 하는 게가 필요한 거고 그 관리기관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즉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검진과 관련된 질 관리를 하는 거가 우리들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그렇게 되기로 아마 다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 중에 각각의 이제 주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기관이고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질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료기관의 관리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검진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전체 전국의 대상자들을 이 대상으로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인 관리를 할 겁니다. 예약과 관련된 문자 다 보낼 거고요. 그리고 또 예약이 불명이 됐는데 수검 예약이 안 된다든가 이분들한테 동료 문자도 보낼 거고요. 그리고 여러 주의사항 이런 걸 다 보낼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의료기관이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접촉을 하는 거를 굉장히 저희들이 통제를 좀 했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료법상에 병원에서 직접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서 홍보하고 접촉하고 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검진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예약도 잘 지정이 안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도 이제 공부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1대1로 예약에 대한 독려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약자 관리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의 특징이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가 검진하고의 다른 점이 피 뽑고 뭐 여러 가지 사진 찍고 하는 거는 검진의 항목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설문지 하고 일반 검진에서 설문지를 하잖아요.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없는 걸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교육입니다. 5가지 질환을 예방하고 혹시 질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교육을 한다는 거가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약자들을 좀 더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거가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에 초점에 맞춰진 특화된 검진이다 보니까 질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들 신경 써주십사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올해는 이제 조금 빨리 시작을 합니다. 5월달부터 시작이 될 거고 오늘 이제 한 11월달까지는 완료가 좀 돼야 마무리해서 사업을 종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실은 굉장히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2월달까지 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사업 시기와 관련된 스케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검진 혹은 일반 국가 검진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많이 몰리나요? 하반기에 많이 몰리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 여성놈이 국감이 같이 마무리되게 되면 굉장히 논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도 올해는 조금 한 3달 정도 빨리 시작을 한 거니까 가능하면 5월달, 6월달, 7월달 정도에 상당 좀 진도를 빼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몰리게 되는 국가검진에 굉장히 심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 관리를 잘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검자 현황 보고라고 하는 게 나왔지만 사실 현황 보고는 전산을 통해서 일일이 다 모니터링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기관들 주로 하셔야 될 이런 역할들 부탁드립니다. 네, 지자체는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특히 이 중에서 보면 여기 김포하고요, 전북의 익산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부여인데 부여는 이제 공주입니다. 관외 지역으로 우리 기관에 선정이 됐는데요. 공주 의료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익산의 원광대학병원, 그다음에 김포의 티즈메디병원, 요 세 군데는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실무적인 직접적 경험을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일을 하다가 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물론 저희한테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해본 사람들한테 연락해봐서 하셔서 도움받는 게 훨씬 더 실행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군데 잘 기억하셨다가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히즈메디, 원광대학교, 그리고 공주의료 요 세 군데 대상자 선정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배정된 인원의 1.3배수를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모집을 했고요. 물론 1.3배수를 다 만족한 기관 지자체도 있지만 아직 채우지 못한 데도 있어요. 사실은 좀 더 아마 시간이 좀 걸리면 다 채워지려고 믿고 있고요. 저희들이 1.3배수를 선정한 목적은 작년에 해보니까 예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거부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농협 조합원인데 지난달에 검진 받았다. 그냥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워낙 바쁘다고 할 시간도 나 안 받아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탈락자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2.3배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명단을 통보받아 보시면 우리 관내는 500명인데 왜 400명밖에 안 될까? 우리는 왜 1.3배수라고 하면 거의 한 650명 정도 선정이 돼야 되는데 왜 500명밖에 안 될까?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민전 한배수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이 지자체를 계속 독려를 해서 그 민전 한배수까지 나중에 채우게 할 겁니다. 그러다 뭐 큰 걱정 안 했을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내일입니다. 내일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 의자 발송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합의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내가 받고 있는 병원이 어딘가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직접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명단이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예약을 독려하실 수도 있고, 쌍방향으로 예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예약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약을 받는 것가 훨씬 효율성이 있고 아마 소통도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강조, 아까 제가 두 가지 강조드렸죠. 질관리 부분하고 그리고 예약과 관련돼서 목표를 하고 있는 각 병원당 수범 인원들을 채워주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인데 그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 교육을 다 받으셨으니까 중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지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부탁을 좀 드리면 설문지 작성을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성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애들이 이게 접근성이 과연 여성 노업인들한테 얼마나 이게 유용할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사전에 체크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어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문 작성에 지원할 수 있는 검리팀의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딱 오시잖아요. 오시면 문의표를 직접 이 프린트된 곳에다 체크해 주실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물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별도의 인력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홈페이지에서 이미 체크된 사람이 있으면 보시고 빠진 부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대면으로 설문지에 대한 내용들을 틈틈이 점검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알아서 그냥 빨리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꼭 체크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검사 진행을 해서 마지막 단계에 사후상담은 아까 이거 사후상담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들 빠짐없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표 작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인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기관 사전조사하면서 좀 방문을 해보니까 어떤 기관들은 그런 별도의 데스크탑 PC가 접수하는데 이렇게 직접 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혹시나 이게 아직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쓰는 컴퓨터 갖다 좀 놓으시고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작성할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예방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거고, 다만 예방교육 때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5명 정도 모아놓고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한꺼번에 좀 많이 몰려왔어요. 7, 8명 몰려왔어요. 그럼 7, 8명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가능합니다. 5명 내일이잖아요. 내일하면 범위가 어디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만 너무 사람이 많으면 교육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교육이 단순하게 전달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실습해보는 교육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명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한 5명 정도 제일 좋겠고, 아마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 교육에 필요한 몇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라텍스 밴드나 이런 것들, 이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방교육할 때 여러 가지 교육 자료도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저희들이 이런 교육 자료하고 필요한 도구들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CPR 교육은 실습, 요거는 저희들이 사전조사할 때 다 전달을 드렸죠. 요거는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구입을 하시고 그때 실습하실 때 조치를 쓰시고요. 그리고 농약 보호구는 사실은 보호구 착용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물론 농약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내용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호구 착용 방법에 대한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해봤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교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 보호구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거 어디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해보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 보호 장구와 관련된 거는 세트로 저희들이 교육이 필요한 수량만큼 저희들이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낙상 교육 같이 진행됩니다. 자, 이제 결국 결과지 발송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업의 원칙이 뭐였냐면 그날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원스톱 검진을 원칙으로 사실 작년에 했었어요. 비검사하고 결과 그날 확인해서 그날 이제 결과까지 설명하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 원칙을 고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저희들이 사업 시기가 늦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농번기하고 같이 이제 겹치면서 농업인들이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한 하루에 다 끝내주십시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그거를 정말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있고 그게 불가능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원칙을 조금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진은 당일날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사진 붙였으니까 다음에 또 오세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검진을 당일날 다 하시고 결과는 피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올 수도 있고 또 엑스레이 하는 거 판독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날 다 검진을 완료하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 그날 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만 최종적인 결과지를 통해서 본인한테 통보하는 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줘서 2주 이내에 하실 수 있게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보완이 돼서 다 여기에서 출력해가지고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저희가 한번 다시 기관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따로 가질 겁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관들을 방문을 하겠습니다. 비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10% 자부담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데가 지금 제주인가요? 지금 제주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 모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비 비용 요거가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검진 비용을 저희들이 이 비용을 드릴 거고요. 다만 이 지자체 자부담 비용은 지자체하고 검진 인원을 확인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드릴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1인당 20만 원인데 국가검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골밀도 검사라든지 이런 대표분들이 있는 것들은 제외를 시키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의 일부가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2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진이 저희들이 한 달 단위로 정산을 해나갈 텐데요. 이 정산 프로그램상으로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없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용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네.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전달 거를 저희들한테 매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그 달에 그 다음 달에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나오면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본인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매뉴얼, 요게 매뉴얼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시죠? 지금 네. 이런 형태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아마 기관별로 10부씩인가요? 네. 10부씩 저희들이 다 표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담당자들이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더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해서 받느니 그냥 프린트도 썼으면 더 빠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홍보와 관련된 것들, 홍보 문구나 뭐 여러 가지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필요한 거. 다만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엑스베너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배포를 해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플레이패드 PC도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 병원 상황에서는 뭐 읍내 시장 앞에다 하나 좀 붙여놓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런 어떤 홍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스스로 그 기관들로 융통성 있게 하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한 11월 달 내지는 한 12월 달 정도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크게 세 단위로 평가가 되는데요. 하나는 수급자, 물론 이제 피급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1,500명 정도 랜덤하게 9,000명 중에서 1,500명을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기관의 그 지자체에 대한 이 지자체에서 전체 사업을 수행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평가에 부과되어 있고요. 상당 부분은 검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검진과 관련된 내용이 평가하는 결국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경들을 조금 써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검자들이 검진 의료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를 하니까요. 우리가 이 평가의 목적이 뭐든 간에 일단 각각의 기관별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걸 가지고 뭘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왕이 점수가 나오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마 요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최종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조금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이제 실무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 가입을 하셔서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식들이 필요한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양식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도구들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도구들 농약보구를 포함을 해서 각종 매뉴얼들 이런 것들 여러분 묵혀서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쓰시면 되고 뭐 정 더 필요하다 싶으면 혹시 저희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